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저녁 6시 32분경에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이 발생해서 경찰관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사건의 용의자는 특수강간 등 전과 구범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의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총기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범행에 사용된 총은 사제총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이런 사제총의 제조 그리고 다른 총기의 외국으로부터의 반입 규제에 혹시 구멍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총기 규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개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폭행 용의자가 이 출동한 경찰의 사제 총기를 발사해서 어제 그러니까 이게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어제 오후 6시 20분경에 이제 그 서울 수유역 인근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 시민이 그 둥기에 맞았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폭행 용의자를 이제 쫓다가 오페산 입구까지 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용의자와 그 대치하게 됐는데 용의자가 그 사제총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결국은 이제 그 총탄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총격전이 벌어진 셈이죠. 그러던 중에 그 출동한 그 김모경이 이제 그 정년을 6년 남겨놓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용의자가 쏜 총탄에 맞아서 결국은 그 숨지게 됐고요. 용의자 성모 씨는 이제 현장에서 그 시민들이 합세해서 검거를 했다고 하죠. 예, 저도 어제 이게 그 방송을 하다가 목격자 그리고 제보자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격전, 네. 그 과정도 설명하시고 또 시민들과 경관 한 분이 합세해서 잡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굉장히 용감한 시민인데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참 어떻게 잡았어요. 네, 예. 그 굉장히 좀 용기를 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원래 이게 폭행, 그러니까 이 망치로 그 어떤 70대 노인을 치고 있었는데, 폭행을 가했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출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경찰에 총을 쏘기 전에 그 바로 둔기로 맞으신 분한테도 총기를 발사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총기 발사님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 폭행을 당한 그 이모 씨는 이제 이 가해자인 예. 이 성모 씨와 이제 평소 그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평소에도 그 말다툼이 많았는데 이 가해자인 그 이제 그 성모 씨가 이 이모 씨의 이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 앞에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다가 이모 씨가 나오자 바로 뒤에서 이 사제총기를 발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빗나가서 이 주변을 걷던 70대 예. 행인의 이제 그 배를 스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자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용의자 그 성모 씨 도망하는 그 이모 씨를 쫓아가서 그 수육 인근에서 그 망치로 내려쳤고요. 이게 이제 그 신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용의자 이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그 총격을 한 발을 이제 맞긴 했지만 뭐 전혀 이제 그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거고요. 근데 이 방탄조끼도 자기가 만든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다 사제입니다. 예. 이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진짜 방탄인지 뭐가 되는지는 모르죠, 네, 사실은. 아무튼 이제 네. 그 10여 장의 뭐 사제총기, 사제폭탄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예. 이 평소 그 과대 피해망상 증세를 좀 보였다고 하죠. 그 범행 전 자신의 그 SNS 계정에 경찰 한 X라도. 네, 더 죽이고 가는 게 뭐 내 목적이다. 곧 경찰과 뭐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경찰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적개심을 이제 표출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주변에 뭐 자신을 감시하려고 잠복하는 경찰관이 있다. 이 자신이 경찰이 자신을 음해하고 그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한다. 이런 취지의 글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모 씨 미성년자 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그 내년까지 그 전자발찌 이제 착용 대상이었는데 어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전자발찌는 훼손을 했고요. 전과 구범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망상, 과대 피해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쪽에 맞습니다. 의심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획된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된 범행이지만 특정인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냐, 아니면 묻지마 범행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된다.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사실 자체가 이게 묻지마 범행인지. 네. 그래서 뭐 자신도 뭐 죽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네. 죽으려고 한 사람이 방탄복을 만들어서 입나요? 네. 사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게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도 총기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있죠. 예. 아이고 이게 너무 오래됐네.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이 결국 사임했죠? 네, 최경희 이대 총장 어제 그 보도자를 내고 그 사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최순실 씨의 그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입학이나 학사 관리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이대 교수 200여 명은 원래 이제 그 집회를 이제 그 총장 사퇴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예정대로 그 집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진상규명의 그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요. 합리적인 그 총장 선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서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어제 그 국정원에 대한 그 국감에서도 이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그 회고록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예. 의원들이 그 송민순 회고록의 그 내용이 맞느냐 이제 이런 질의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했죠. 그러자 이제 이병호 국정원장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자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게 뭐 큰 구체적인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거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근거를 갖고 치밀하게 기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또 이제 언제 그 기권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회고록에 그 기록한 것처럼 2007년 11월 20일이 된 것이 맞다고 본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제 북한의 의견을 구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론낸 것이 맞냐? 예. 이렇게 물었을 때도 이 원장은 맞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냐 이런 그 더민주 의원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본 것은 없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죠.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뭐 사견이냐 공식적인 입장이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발생했습니다. 뭐가 또 발생했느냐. 어제 오전이었죠.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30대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스크린도어 고장만 4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20년 경력의 기관사시죠. 사회공공연구소 박풍수 철도정책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발생한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문에 끼어서 승객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잠깐 설명해 주시죠.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의 승객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장치인데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전동차가 들어오면 전동차 출입문이 있고요. 예. 그 스크린도어, 이번 사고는 그 스크린도어 문인데 그 사이 공간에 승객이 있는 걸 모르고 1차가 출발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예. 그 사고 관련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추정되는 게 있는데 먼저 이제 기계적 고장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스크린도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던 시기는 오세훈 시장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좀 빠른 설치에만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기술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기계 장치다 보니까 마모라든지 센서 이상 등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 정비 같은 것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 분이 계시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차장분이 또 계시죠, 따로 차장이 또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차장이 말씀하시죠. 근데 요번 그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 5호선 같은 경우는 예. 다른 데와는 달리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차장이 승차하지 않는 기관사 혼자 승무하는 1인 승무거든요. 1인 승무 체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CTV 사각지대라든지 또 그 기관사가 타지 않는 반대쪽 뒤편 원래 차장이 타야 되는 곳 그 뒤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시를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차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 5호선 같은 경우는 차장이 아예 승무를 하지 않는 1인 승무 시스템입니다. 1인 승무 시스템인데 어제도 차장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부분입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센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제대로 CCTV의 사각지대였고 그래서 기관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났다 이 말씀이시군요. 꼭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이제 1인 승무 체제의 문제점도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이제 1인 승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역사 승강장에 이 영무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무슨 이례적인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된 그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지하철 이렇게 타면 특히 러시아워 시간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영무원들이 나와서 2인 1조로 순회도 하고 그 역사 승강장 곳곳에 배치해서 그 밀려드는 인파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 효율화 명분으로 영무원들을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우리가 영무원들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알아서 대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어제 있었던 사고만 놓고 봤을 때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이 저 전동차 안에 있는 인터폰으로 스크린도어와 출입문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 이렇게 기관사에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초 동안 정도 다시 문을 열고 있다가 출발을 했다.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승객들로부터 기관사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 원래는 기관사나 차장이나 또는 뭐 영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운행 과정에서 수십 번 발생하거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정시 운행 압박당한 환경에서는 일상적으로 뭐 늦게 탑승하거나 늦게 내리는 승객에 의한 문제로 보고 출입문을 좀 장시간 열어놓고 모니터상에 안전 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거로 확인하고 출발한 거로 봅니다. 근데 출입문을 열어놨을 때 스크린도어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을 열어놨을 때 스크린도어가 열렸고요. 스크린도어가 열렸다면은 그 분께서 거기에 계속 끼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고된 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크린도어 사이에 사람이 뭐 끼어 있다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27초 동안이나 열었다면 그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던 승객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열리고 닫힐 때 급히 내리거나 타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면은 돌아가신 분이 원래 거기에 끼어 있던 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27초 동안 열었다는 건 꽤 장시간 연 거고요. 계속 이제 승무원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 기관사 운전석 모니터에 보면 스크린도어랑 출입문 상태가 그래프로 표시되는데요. 만약 고장난 스크린도어가 있을 경우나 출입문이 안 열리거나 안 닫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모니터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영무원들 안전요원이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스크린도어 사이에 센서가 있는데요. 그 센서가 어떤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 사람이 끼거나 물체가 끼면 센서가 감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작은 가방끈 같은 게 걸리면 감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서는 그 감지를 하는 센서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에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그런 공간에 승객이 끼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고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원래 그 스크린도어에 끼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25초 동안 열려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떤 분이 딴 분이 다시 뛰어들어간 그분이 본의 아니게 돌아가셨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고의 경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것밖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고 경위는 이제 일반적으로 파악된 건데 이제 이 사고는 급히 내리던 승객이 그 출입문 사이에 끼인 거로 판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런 신고는 기관사에 대해서 승객들이 신고는 여러 가지 사건, 이렇게 출입문 노동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승객이 문제가 있는 것을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원래는 그런 문제들은 육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고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문을 25초 동안 25초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스크린도어가 확실히 열렸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25초 동안?
그렇죠. 25초 동안 출입문을 열면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또 열리게 되는 그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이번에도? 예, 열리면 운전석 모니터에 그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속 CCTV나 아니면은 기관사가 확인을 했던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27초나 열었기 때문에 기관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승객이 내리거나 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닫으면 정상 상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기관사 한 명이 그런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스크린도어의 센서라든지 어떤 그런 데 문제는 없을까요? 센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승객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까지 포괄하는 센서는 지금 이 사고로 보여지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적인 어떤 추가적인 배치가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철도 사고는 사실 이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기계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뺀다 이러면 안 되고요. 시스템에 언제든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오류는 인간이 막아야 되고요. 또 이제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시스템이 또 보정하는, 그래서 시스템과 사람이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 운전 방식이 많이 도입돼서 차량 승무도 생략하고 또 이 영무원도 빼버리면 이런 기계가 오작동을 시킬 때는 위험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동안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7시 40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기도 서북 지역 자유로 화면을 보는데요.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개 등이 꼭 필요한 자유로 교통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부산 나들목에서 자유로 분기점까지 쭉 제속도를 내는데 이후로 북로 분기점을 타셔서 강변북로 합류하셨다면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내려갑니다. 한강대교는 지나야 속도를 올릴 수 있겠고요.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더디고 삼각지역 방향으로도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동 쪽 가는 길 사근램프 지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지금 처리 작업 들어가 있고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는 차가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밀리고 있고 사근램프에서 성동 분기점으로 합류하는데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갤노트라 그러죠. 이 갤럭시 노트 7 단종 결정의 전량 회수까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물론 일부겠습니다만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을 준비 중인 분이죠. 고용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집단 소송, 그러니까 집단 소송 바꿔주고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집단 소송을 내는 겁니까? 저도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게 예. 제가 사전 예약 구매 고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변호사분들이 갤럭시 노트 7을 많이 처음에 사셨더라고요. 얼리 어댑터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예? 네네네. 예. 최신 핸드폰,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나올 때마다 사실 뭐 아이폰도 그렇지만 삼성도 상당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싼 것만 사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말씀하시죠. 예.
이 갤럭시 노트 7이 사실 100만 원에서 2천 원이 빠지는 99만 8천 원 정도 하는 이제 단말기, 고가의 단말기죠. 네. 예컨대 이제 우리가 100만 원 상당의 TV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면 중간에 이 TV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론 설치할 때도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해주지만 직접 기사를 판매처에서 보내서 그 TV를 수리를 해줍니다. 예. 점검도 해주고. 예. 그리고 점검을 하다가 이게 수리가 제대로 안 되면 TV를 직접 수거해 가요. 예. 수거해 가서 거기에서 뭐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제품을 직접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설치해 주든가.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그 AS 하는 이런 절차인데 이 갤럭시 노트 7의 경우에는 사실 이 50만, 사전 예약 고객이 50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리콜된 이후에도 한 50만, 100만 명 이상이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분들이, 고객들 전부 다가, 소비자 전부가 100만 명이 자기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판매처를 가고, 예. 가서 배터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리콜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방문을 하면서 1시간 기다리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정보를 백업받고 그 시간을 소비를 다 맞아요. 예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앱이라든가 일반 중요한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 깔아야죠. 예 다시 백업을 하는데 예. 단말기를 교환하면 다시 로그인을 일일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 일일이 로그인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1시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비밀번호와 이 아이디가 비슷하게 다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지만 다 같지를 않아요. 그건 맞죠. 또 그거 생각해내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죠. 예. 이거 저거 해보다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교환을 하고 다시 단종돼서 다른 기기로 변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런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분이 집단소송을 하면 제가 이 참여를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리 작은 사람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집단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삼성 측은 이런 논리를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텔레비전을 예를 들으셨는데 텔레비전은 엄청나게 등치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치가 크기 때문에 가서 AS를 받는 건데 아니 와서 AS를 해주는 건데 휴대전화는 조그마니까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은 동일하고요. 가격은 물론 같겠지만 동일한 가격의 이런 전자제품이고 그리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은 그거예요. 택배 기사 보내면 되지 않느냐. 택배 기사를 보내서 수거해라. 대체폰을 들고 와서 미리 세팅을 하고 대체폰을 들고 와서 주고 수거를 하고 가면 가볍기 때문에 더 수거하기는 편한 거예요. 택배 기사는. 그런데 이런 조치는 전혀 안 했어요. 고객들이 일부러 다 갔잖아요.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시간은 돈이니까요, 요새.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얼마를 청구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은 최근에 일어났던 그 개인, 그 포털사라든가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에 있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떤 손해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청구를 한 사람들한테는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을 법원에서 인정해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희들은, 직접적인 피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고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30만에서 50만 원 상당을 일단 청구를 하고 최소한 한 20만 원 이상은 법원에서 인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은 하겠다. 그럼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1차 소송 지원자는 21일까지 지원을 받아서 24일날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이 지원자들이 늘어나서 이 정확한 숫자는 이제 소장을 접수할 때 돼서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금까지는요? 네, 지금까지는 지금 저희들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했는데 한 1000여 명 넘게 일단 카페 가입들을 해서 피해 신고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이제 소송 비용까지 완납한 분들은 이제 1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개설한 지 이제 3일 됐는데.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시간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 네,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갤로트를 이 리콜 사태 후에는 배터리를 교환한 제품을 이제 리콜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새 기기로 교환 분들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폭발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해주시죠. 시간 관계상. 예. 들고 다니는 분들이 사실 폭발물을 잘 알겠습니다. 버린 거예요. 예.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7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고용일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